나는 울고 싶지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대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네, 오늘 한 가지 종목이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한 매체의 단독 기사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결국에는 사실 무분이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살짝 실망할 뻔했지만 호재성 기사들이 들려오면서 결국에는 미소로 마감 지은 종목이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네, 오늘장 윤재 초이스 이렇게 내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단독 기사가 불고 온 후폭풍 어찌하오리오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8시 58분에 한 매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뚫었다. HBM3 컬 테스트에서 최종 통과를 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는데요. 삼성전자 측에서 아니다라는 내용이 발간이 됐습니다. 9시 35분쯤에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정정 보도가 나갔더라고요. 삼성전자 HBM3E 컬 테스트 통과에 임박했다. 엔비디아 관문 곧 열릴 듯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래서인지 장 초반부터 두 가지 종목의 엇갈림이 확실했습니다. 차트 통해서 한번 띄워주시죠. 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정말 엇갈린 희비가 나타났는데 어떤 이유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장 초반에는 사실 동시호가 구간에 두 종목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시원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결국에는 최종 통과에 대한 이슈가 보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신다면 SK하이닉스는 바로 그 보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장 초반에 거의 5%가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9시 35분에 보도가 나갔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들려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큰 폭으로 그 상승폭을 줄여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거의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 테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장 막판에 고점 부근까지 끌어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 결국에는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인지 추가적으로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네, 그래도 달라진 모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HBM5 세대 양산 전망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뒤처진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 테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면서 삼성전자 측으로 좀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보신다면 좋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기사 내용인데요. 송재혁 삼성전자 CTO가 HBM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AI 시대 패키징 기술이 핵심이다. 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오후장에 이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려왔습니다. HBM 개발팀을 신설하겠다. 에이스를 싹 끌어 모았다. 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내일은 또 잠정 실적까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8.6조 원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역대급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삼성전자 외에도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셨을까 체크를 해봤더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신다면 시원한 반등이 나온 HBM 분야 쪽이 있었고요. 새롭게 뜨고 있는 섹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HBM 시장 속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이오테크닉스 확실한 반등이 나타났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무려 20%의 시원한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오셈과 JNT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최초로 검사 장비를 납품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리기판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실제 양산까지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왔지만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 도전을 했는데 내년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JNTC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종목들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차트부터 띄워주시죠. 네, 보신다면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4만 원대 구간부터 2만 원대까지 쭉 밀려 내려오다가 오늘 거래량 실린 정말 큰 양봉을 만들어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비슷한 차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함께 띄워주시죠.
네,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15%의 시원한 반등세 나타냈는데요. 28만 원 구간부터 쭉 밀려 내려오다가 오늘 시원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종목, JNTC와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 경신이 나왔는데요. 두 가지 종목도 차트 띄워주시죠. 네, 보신다면 CXL의 대장 종목입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별로 뜨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JNTC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다면 차트상의 흐름이 시원하게 반등하고 있다는 점 확인 가능하실 텐데요. 역시나 9.27% 시원한 반등 보여주면서 31,2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내일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만큼은 또 어떤 시원한 반등이 나올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이벤트 소멸 효과로 인해서 내일은 좀 빠져나와야 되나?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시간을 꽉 채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중요한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대비 전략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참 한 가지 소동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제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HBM3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초부터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밸류 체인의 종목들 반대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관련된 밸류 체인 종목 같은 경우가 하락의 형태가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장중에 개장 후 한 30분 뒤쯤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회사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반대의 SK 하이닉스랑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삼성전자 관련된 HBM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이 아니죠. 상승폭을 좀 줄였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다시 이제 장막판으로 갈 때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관련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이 강했습니다. 내일은 실적 발표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할 점은 주가의 모든 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의 반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삼성 밸류체인 종목들이 더 올랐죠. 더 오른 상황에서 오늘 뭐 장막판까지 반등이 나왔다는 건 여기에 대한 진행 부분은 시간 문제지. 한 개월수로는 11개월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SK 하이닉스랑. 근데 그 부분이 좁혀진 것으로 보이고,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곧 HBM과 관련된 부분, HBM이 아니죠. HBM3이죠.
이쪽 관련된 부분에 뭐 진행, 기존보다 좀 진행이 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SK하이닉스가 크게 낙폭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지만 이건 SK하이닉스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네네. 보는 거고 그렇죠. 갭이 좀 메꿔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덜 올랐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오늘 제가 4가지 종목들을 마지막에 좀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네. 다시 시원하게 반등한 종목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네. 이오 테크닉스가 HBM 내에서 정말 강하게 삼성향 종목들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 네. 이 종목들 이제 쭉 반등 기세 그럼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컬 테스트 통과 부분이 진행된다라고 네. 하면 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황상 지금은 임박이라는 느낌이 주가에 있기 때문에 저라면 바로 매도는 하지 않고 보유를 하고 네. 간다라는 시각입니다. 어느 정도에서 저점을 잡을 수 있는지를 이번 반등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보유를 하고 간다라는 시각이고 특히 뭐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무게를 더해요. 오늘의 상승폭의 차이는 있었지만 네.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TSMC의 이렇게 협력사로도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TSMC 이쪽에서 장비의 쓰임은 좀 다르기는 한데 두 개 기업에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요. 이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오 테크닉스는 20만 원대 이하에서는 좀 계속 모으는 대응 그런 부분도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는 좀 주가의 반등 타이밍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사실 저희가 상담 시간은 좀 뒤로 빼놓지만 네. 이 종목 먼저 좀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주식 농부꾼님께서 거의 초반부터 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평단가가 32,150원이시고 10% 들고 계신데요. 조금 더 사서 본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질문부터 한번 받아보고 갈게요. 괜찮은 전략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조정세가 나타나서 가격으로는 24,000원 정도? 이 정도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부분을 열어두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셔서 비중은 15%니까 네. 여기에서 한 30% 정도까지는 늘려주는 대응 네, 그런 부분을 해서 가격을 낮춰주고 그러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는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전자나 하이닉스 하나는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없이 만약에 개별주만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1등주는 아니란 말이죠. 지금의 1등주 같은 경우는 뭐 한미 반도체, 네. 국산화 쪽으로는 뭐 테크윙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하나라도 갖고 있었어야 돼요.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이 움직일 때 보면은 업종의 대표주가 있어요. 그거는 꼭 우리 포트에 가지고 가져가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뭐 업종의 대표주를 찾아서 먼저 편입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수익에 조금 더 가까워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 진단까지 도와드렸고요. 생각해보니까 이사님 오실 때마다 그래도 반도체 종목들 시원한 반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이오 테크닉스처럼 차트상에 반등이 시원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좀 새로운 별이 아닌가, 뜨는 별이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테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유리기판 내에서 JNTC가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CXL 내에서는 또 네오셈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이쪽으로 관심도가 확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쪽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은 테마로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켜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JNTC 같은 경우는 뭐 가격 조정이 나와서 네. 만약에 가격이 한 2만 원대 중반 그 정도 가격대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뭐 매수도 가능함을 열어두도록 하고, 네오센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달라요. 지금 네. 오늘 같은 경우가 시가가 16,480원이었는데 시가 이하로 마감을 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6,800억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내년 실적 보면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내년에 가능해요. 그러면 CXL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속도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면 우리가 뭐 HBM, 발열, 그 다음에 속도, 뭐 이런 문제들, 그러면 반도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CXL이라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놓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먼저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쳤다 보니까 네. 그와 관련된 검사 장비를 네오셈이 만들었고, 이게 CXL이라는 부분도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의 다음, 그러니까 차세대 규격과 관련해서도 검사 장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붙을 수 있는 영업이익이 많게는 50억 정도. 그러면 250억 영업이익 체력이라고 하면 시가총액 8천억 정도에서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시금 자리를 잡고 주가는 움직일 텐데요. 오늘 장중에는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시간주에 7천억 이상까지도 갔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종목들을 볼 때 실적이 모든 건 아니지만 실적이 중심으로 종목들이 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기본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윤지의 브리핑에 나왔던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제가 반도체 특집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 저희 이사님의 초이스 2가지 종목도 반도체로 들고 오셨더라고요.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온디바이스 AI 종목인 제주반도체와 그리고 솔브레인 반도체 소재 부품단으로 한 가지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삼성향 반도체 종목들이 더욱더 강하게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이 2가지 종목도 좀 대표적으로 크게 올랐던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초이스하실지 진짜 감도 안 잡히거든요. 네네. 어떤 종목으로 초이스하셨을까요? 저의 초이스는 솔브레인입니다.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를 네. 선택을 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종목들을 볼 때 업종의 대표주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수요의 핵심은 엔비디아로 촉발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수요 같은 경우에 연결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핵심은 HBM이라는 부분이에요. 그걸 먼저 치고 간 게 SK 하이닉스고, 거기에 핵심 장비, 본딩 장비를 납품하는 게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그 기판을 납품하는 쪽 같은 경우가 이수페타시스. 이게 딱 우선은 핵심 기업들이죠. 그러면서 파생이 돼서 좀 나머지 뒤에 장비들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강했었는데, 네. HBM 쪽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이제는 나올 텐데 그 실적을 보고 시장에서 판단을 할 건 전공정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는 공정이 전공정, 후공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공정 쪽 같은 경우는 HBM이 후공정에서 이런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이렇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전공정은 좀 등한시가 됐죠. 전공정 같은 경우는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가격이 올라가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동률이 올라가야지 네. 좋아지는 구조다 보니까요. 이게 조금은 등한시 되었는데, 뭐 2분기 실적 기점으로는 하반기로 갔을 때 출하량,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전공정 쪽 관련해서 소재 기업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동을 많이 하면 그 공정상에서 소모되는 소재 같은 경우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솔브레인 같은 경우를 선택을 했고요. 이게 삼성 쪽에서 낸드라는 부분이죠. 낸드, 네. 디램과 낸드, 휘발성, 비휘발성 이걸 놓고 보통
우리가 1차원이 있고 다차원식으로 이렇게 좀 기술이 구현이 되는데 이게 뭐 2D보다 더 이제 각진 게 3D잖아요. 그 3D 낸드라는 걸 이제 삼성전자에서 고단화라고 하죠. 그거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이제 많이 쓰이는 소재를 만들어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이 다각화된 낸드를 만들어내면 그 공정에서 솔브레인이 만든 소재를 네. 쓰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하나의 공정상에서 문이 있어요. 문이 원래는 2개. 네. 근데 3개, 4개 문을 막 이렇게 붙여서 공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원래는 문이 2개인데 4개라고 하면 거기에 쓰이는 소재도 많아지겠죠. 예, 2배로 더 들어가잖아요. 그 소재 같은 경우, 예, 그 소재를 또 솔브레인이 이렇게 납품을 합니다. 삼성전자에. 그 다음에 HBM이라는 고대 역폭 메모리를 만드는 공정에서 불순물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뭐 곡면 아니면은 그거를 평탄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좀 제거해주는 그 역할을 이제 솔브레인이 또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공정상에서 핵심 소재 같은 경우가 다 쓰이다 보니까 이제 가동률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소재는 더 쓰이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솔브레인을 선택을 했어요. 네. 네, 지금 솔브레인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가동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쓰이는 부품과 소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집중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차트상을 보더라도 좀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생각하셔서 들고 오신 걸까요? 네,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밀리면 한 28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락폭은 제한적인데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하반기라는 시간을 봤을 때는 그래도 기본으로 5월 28일에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보니 지금은 상대적으로 기회비용도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떨까 싶습니다. 제주반도체 쭉 밀리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 사실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이사님께서 짚어주신 건가 싶긴 한데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2월 달까지만 해도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온디바이스 AI 정말 다 같이 올랐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거의 마지막이었고 쭉 밀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그럼 이제 좀 덮어둬야 되는 섹터인지 아니면 오늘은 좀 그래도 잘 갔잖아요. 다시 한번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시장 안에서 종목을 좀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온디바이스 AI라는 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디바이스에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고 인터넷을 연결한 역할, 뭐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소통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하는 걸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쓰이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크기가 적으니까 전력이 적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크기가 작은, 그 다음에 전력 소모가 적은 반도체 같은 경우가 쓰입니다. 그걸 저전력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를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어본 반도체라는 기업,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는 만들기는 한데 스마트폰이라든지 디바이스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집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뭐 음성을 통해서 에어컨을 켠다든지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 다른 뭐 이 제품들을 가동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커졌을 때가 제주 반도체의 실적은 좋아지거든요. 즉 스마트폰이라든지 디바이스 쪽보다는 집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런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 스마트 홈 같은 그런 게 커졌을 때가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이죠.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우선은 솔브레인을 택했고
실적 시즌 들어간 상황에서 당장의 뚜렷한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는 빠져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주가가 빠져 있다라는 것만으로 기업을 택하면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솔브레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두 종목 중에서는 솔브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동안 채팅창에 서영희님께서 이사님의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셔서 저도 함께 웃게 되네요. 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 귀숙님께서는 제주반도체로 60%의 손실을 보고 매도했습니다. 라는 의견까지 나와 있습니다. 좀 오늘 내용이 나왔던 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일장 초이스 종목은 솔브레인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입니다. 023251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진단 꼼꼼히 도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팅창도 늘 열려 있으니까요. 다양한 이야기들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아까 전에 이사님의 미소가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해 주신 서영희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메디톡스고요. 168,900원, 15%. 오늘 왜 오른 걸까요? 올라서 좋긴 한데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될지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보니까 스타트업 육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긴 한데 사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급등 종목들이 워낙 많은 시장이기도 했어요. 네. 삼성전자 쪽으로 좀 이슈가 확 쏠리긴 했습니다만 바이오 쪽에서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 종목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휴젤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여태까지 판결은 휴젤 쪽에 좀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쫙 빠졌었어요. 4월에 한 126,800원. 그 이후에도 큰 반등 없이 지금 좀 이렇게 답보 상황에 있다가 해외 인도네시아 쪽으로 보톡스 외에 필러 같은 경우를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으로 주가가 15만 8천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좀 빠졌다가 오늘은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네. 지금의 대응 같은 경우는 아마 단가 정도까지 올라오는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그 정도에 올라왔을 때는 좀 매도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네.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왜냐면 네.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때는 핵심은 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는 제약바이오를 볼 때는 이 기업이 만드는 제품, 이 제품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거나 그거의 기술 수출이겠죠. 또는 로열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거나 그랬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향후에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주가는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기술 수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이런 종목이 지금 시장의 중심이겠고요. 로열티와 관련된 구조로는
뭐 알테오젠, 그다음에 기술 수출 로열티 다 가능한 구조는 뭐 삼천당 제약, 펩트론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지금 이렇게 다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메디톡스를 휴젤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휴젤의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죠. 오. 네, 이렇게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 있는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빠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빠져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갖고 가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 가지고 가는데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을 수도 있는 거는 최종적으로 분쟁에서 패소 판결이 나게 되면 그때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질 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아직 안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그 불확실성을 통해서 주가가 다시금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가격 정도로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매도를 해준다라고 좀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의 보톡스 소송전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휴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싶어요. 네. 지금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휴재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을 했지만 이게 소송에서 결국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휴재한테는 좀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거 아닐까요? 지금 여태까지 나온 결과상으로는 휴젤에게 유리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휴젤 같은 경우는 좀 보유를 할 수 있는 네. 거죠. 예, 보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여기에서 국가의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다각할 수 있는 점도 있다 보니까 좀 휴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케이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실적에 대해서 조금 유사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조금 더 그 미용과 관련된 고객들이 더 많이 찾는 거는 파마리서치 제품으로 보여요. 예, 최근에 주가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런 종목이 만약에 한 12만 원대 정도 네. 하락한다라고 하면 교체 매매에 대한 부분도 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실적이 보이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고객들이 뭐 물론 보톡스 부분도 많이 찾지만 이쪽 관련해서 조금 더 찾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교체 매매에 대한 부분도 한 12만 원대 가격에 왔을 때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마 리서치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리주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의 좀 반응이 좋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체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강병옥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종목으로 가볼게요. YC고요. 16,040원, 비중은 5%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수익 중이시긴 한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시점과 함께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목표가도 제시해 주시죠. 이렇게 왔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의 HBM3에 대한 퀄 테스트 진행 부분 그 가능성을 안고 반등이 나왔어요. 종목들이 오늘 강했던 종목들은 좀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이쪽도 실제 장비는 지금 나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본의 해외의 어드반테스트라는 장비 기업이 있어요. 장비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검사 장비죠. HBM 고대역폭 메모리와 관련된 검사 부분의 장비를 만드는데 독점에 대한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그 보통 반도체와는 다르게 이 고대역폭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검사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에는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불량품 같은 경우를 안고도 그대로 이제는 찍어내서 마지막에 또 불량 같은 경우에 제품을 걸러내야 네.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앞뒤 같이 검사할 수 있는 게 국산화 장비가 뭐 테크잉 이런 기업이 있겠고 여기에서 검사 장비의 역할을 하는 기업이 국산화의 가능성이 있는 게 Y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실적 추이를 한번 볼게요. 네. 실적 추이를 한번 보면 최근의 실적 추이를 놓고
이렇게 보면 실적에 부침이 좀 있었어요. 실적에 부침이 좀 있는 상황이었고 잘 나왔던 실적은 한 500억 정도. 근데 이 부분은 검사 장비 부분의 실적이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실적이 한 500억 정도 수준의 체력을 갖고 있고 거래되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 정도가 돼요. 500억의 영업이익을 놓고 1조 4천억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있는데 검사 장비와 관련된 부분이 국산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조 정도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안고 지금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매수의 시점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저가 수준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한 15,000원대 초반 그 정도 가격에 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함을 개인적으로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검사 장비 분야입니다. Y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15,000원 부근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의견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에 전화번호 나오고 있네요. 0232518100번 전화벨 많이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용선제이님의 종목이고요. 오늘 반도체 특집인 것 같습니다. LB 세미콘 8,560원 비중은 10%, 매도 가격과 함께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요. 8,560원 구간이면 최근에 5월 달쯤에 크게 한번 거래량이 좀 붙었을 때 그때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또 한번 쭉 밀린 종목이긴 해요. 그런데 오늘 또 반등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비메모리 쪽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이 두산테스나 네페스, LB세미콘 이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쪽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기에 실적이 발표될 때 가동률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를 초점을 맞추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객사에서 물량을 요청하면 이쪽에서 가동을 해서 제품을 주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주가가 강했다가 빠졌던 이유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 1분기에서 2분기 중간에 기업 설명회에서 가동률이 빠졌다는 그런 멘트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LB세미콘 주가 또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매수 단가가 좀 높으시기는 한데요. 그러면 한 6,000원대 정도, 지금 가격대 비슷한 수준, 그 이하 5,000원대 후반에서는 한 30% 정도까지 늘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늘려주시고 왜 이렇게 늘려주라라는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상반기 한 1분기 이전이었다고 하면 우선은 충분히 비중을 더 갖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1분기에서 2분기 넘어올 때 가동률이 우선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가동률이 올라오는 걸 시장에서는 확인하려고 할 텐데 아까 전공정과 관련된 부분의 소재 기업을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하반기로 갔을 때는 두산 테스나가 가장 대표적이고 LB세미콘, 네페스 순으로 가동률이 올라올 수 있는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응 같은 경우는 한 6,000원대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 30% 정도까지 늘려서 단가를 낮춰놓고 충분히 8,000원 이상의 시세는 가능하리라 보이기 때문에 그때 차익 실현을 해주는 대응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전략 나왔습니다. 6,000원대 구간까지 오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번 담아보자. 5,000원대에서 6,000원 정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매수 밴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고영이고요. 네. 13,800원에 14%요. 13,800원에 14%시면 시청자님 혹시 언제쯤엔 들어가셨을까요? 제가 15,300원에 7%를 사고요. 네. 며칠 전에 12,000원 초반까지 네,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안 떨어지고 윗골이 달더라고요. 네.
그래서 12,300원에 7%를 12,300원 또 7%를 사서 낮춰놓은 거예요. 네, 그렇다면 네, 지금 그래서- 구간에서 좀 기대감 갖고 추가 매수 하신 네, 걸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서 그냥 마음 비우고 그냥 내년까지 네. 해서 보는데 이제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14,000 후반 15,000원까지 갈 수 있을라나 올해 안에 그래서 물어보는. 네. 네, 좋습니다. 카이메로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는 종목이죠. 저도 이 종목 보면은 이슈는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주가가 그렇게 반영이 못하다가 오늘 좀 시원하게 반등 나와서 저도 궁금했던 종목인데 딱 질문이 나왔네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리 해외 기업에서 그 의료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최근에 신고가가 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결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이 관련된 의료 로봇의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영이라든지 먼저 반응을 했던 게 큐렉소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비록 윗꼬리는 달기는 했지만 네. 그런 것처럼 우선은 정황이 되다 보니까 고영 같은 경우도 의료 로봇에 대한 부분에 그 수주를 좀 시장에서 기다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올 정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이 강한 상황이에요. 그 강한 상황 안에서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함께 부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플러스 알파 부분이겠죠. 본업은 또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의 장비, 그 부분은 뭐 순항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더해보면 올해 내로 말씀해 주신 부분, 14,000원 후반, 15,000원 가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난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약간은 마음 편하게 계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실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내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200억 중반에서 300억 중반 수준. 근데 눈으로 보이는 시가총액이 좀 높아 보여요. 높아 보이는데 의료용 로봇과 본업을 더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1조는 좀 갖다 놓고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 점을 대입해보면 한 14,000원 중반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음을 저는 좀 열어두고, 의료용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 수주가 나오면 그때 같은 경우는 주가의 급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준에는 주가의 부담은 없다라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시원하게 반등세 나오는 거 보면서 이 종목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나라는 점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14,000원 구간 얘기해 주신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질문 주셔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의료용 로봇 그리고 FDA 승인 기대감까지 갖고 가는 종목이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도 역시나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라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진짜 네. 밝으신데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삼성화재요. 삼성화재요. 네. 비중이랑 평단가도 함께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요새 웃음이 나오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네, 주가 흐름 너무 좋죠. 네, 제가 사고는 좀 안 됐거든요. 네. 20%고요. 네. 389,500원요. 아, 평단가가 높으시군요. 그리고 비중은 몇 %세요? 20%요. 20%요? 389,500원에 20%. 이 종목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질문 네.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389,500원. 저는 삼성화재가 차트상의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수익 잘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좀 최근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좀 위에서 매수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종목의 가격 흐름이 다시금 매수가에 왔을 때는 원래 원칙은 매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가 지금 좀 내포하고 있는 건 주주 친화 정책의 단행 가능성이에요. 배당 성향을 올리거나 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다 보니까 삼성생명, 삼성화재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 가능한 구조고요. 그 다음에 7월에 국회에 통과를 하기 위해 좀 올리는 법안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 부분, 그 다음에 상속세 개편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같은 경우가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면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삼성화재의 주가도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매수에 대한 단가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좀 높은 수준에서 매수가 되었다 보니까요. 6월 28일 고점이 39만 3,500원 정도였어요. 그 단가 정도 와준다라고 하면 한번 매도를 해주고 접근은 뭐 기술적인 측면을 대입하든 아니면은 여기 전저점 형태를 대입하든 좀 낮은 가격에서 내가 산 가격이 이 가격에서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거의 바로 나오는 게 잘한 매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월 28일 고점에 왔을 때 한번 매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30만 원 중반의 기준을 잡으시거나 30만 원 초반의 기준을 잡으시거나 해서 다시금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를 네. 언제 할까요? 얼마에? 내일 해요? 네? 추가 매수 정확하게 한번 타이밍 짚어주시죠. 당장 내일 네. 하는 거는 아니고요. 뭐 당장 내일보다는 이게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대를 한 30만 원 중반 정도, 35만 원 이런 가격을 정해 놓으시고 오면 매수를 하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같은 구간은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쵸. 그런 애매한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가 주가가 올라오면 매도를 해주는 거고 안 올라오고 내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주 친화 정책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 뭐 배당이라든지 뭐 자사주와 관련된 부분의 소각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밀려도 그 가능성이 임박했다 보니 좀 추가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현재 구간에 단가가 조금 높은 기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주주 친화적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 앞으로 기대감이 갖고 가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기다리는 게 나은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죠? 7월 달까지 가지고 가면 되나요? 그날이? 7월 달까지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7월 4일이긴 한데 그걸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상속법 네네. 개정이라던가 네네. 정확한 그 세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기다렸다가 좀 대응 전략을 다시 짜면 좋을까요? 네, 한번 갖고 가셔도 되고 그 이전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단가 이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 이전이라도 한번 충분히 매도를 해주시는 대응 부분을 열어둬요. 왜냐하면 단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오늘처럼 좀 이렇게 밀리는 현상 같은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있기에 좀 주가가 그 이전에 올라오면 좀 한 번은 매도를 해주고 다시금 아까 말씀드린 뭐 30만 원 초중반 이런 가격대 매수를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다림의 시간이 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또 한 번 연락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밝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질문까지 한번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ABC 가나님의 종목이고요. WC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000원 비중은 15%, 추가 매수를 10%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새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쭉 밀리는 종목들, 좀 아쉬운 종목들인 것 같은데 최근에 29,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조금씩 반등 나오나 싶었는데 또 밀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기 우리가 분리막이라고 해서 그 2차 전지 배터리에 하나의 뭐 양극재, 음극재 네.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거를 활성화할 수 있게 네. 분리해주는 막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많이 쓰이겠죠. 배터리를 만들어내면. 그런데 주가는 왜 이러냐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 같은 경우에서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라는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공급을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해외의 공장 같은 경우를 단계별로 짓습니다. 단계별로 짓고 나서는 처음에는 공장을 돌리는데 이 제품이 원하는 만큼 바로 안 만들어져요. 네. 왜냐하면 라인이 길이 안 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길을 들이는 상황에 기간이 딱 뭐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 합니다. 그러면 이 소요되는 해외 공장을 짓고 이거를 가동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품 같은 경우는 납품할 만큼 안 나오는 상황이고 이게 아직은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은 바로 안 나오고 있죠. 이 또한 가동률이 어느 네. 정도 올라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보는데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체 형태, 반고체, 전고체 이런 식으로 배터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원래는 뭐 일본 기업 같은 경우가 2025년 정도에는 상용화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이었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도 삼성 SDI 중심에 되어서 내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분리막이 없어져요. 예, 전고체 배터리에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는 우선은 있자고요. 우선은 있고 나서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좀 올라와야지 네. 주가 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추가 매수를 안 할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근데 분기 실적 시즌에는 또 실적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때 반응을 했을 때 저는 매도를 해준다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히려 실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은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 이 종목 오히려 빠질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종목이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도 열려 있으니까요. 상담은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성우 이사의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내일도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 전략 세워주시죠. 오늘은 미국장이 휴장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내일은 이제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일입니다. 보통 개장 전에 나오는데요.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은 8조 원대 후반 정도까지 지금 예상치가 나왔는데 그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보여요.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름을 기대하면서 약간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워낙 시장이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 좀 고비는 넘긴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 좀 주 초에는 고생을 했고 주 말 분위기는 좋을 수 있음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드디어 내일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을 좀 해피하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서 오늘은 또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의 초이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성우 이사와 함께 했고요. 종목에 대한 상담 꼼꼼히 도와드렸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